자, 오늘은 MLB가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투수들이 조금 강한 투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온 날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적중률은 올라가지만, 배당이 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선택할 수 있는 경기가 많이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시카고 컵스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수 확률이 4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경기가 진행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한 2시간가량 비가 올 걸로 보여서 연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샌디에고 경기도 TBD가 걸렸는데 이것도 하트, KBO 출신 하트가 나올 거라고 일단 말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저스 경기 휴스턴 귀스토 나올 거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뉴욕 양키스 경기 맥스 프리드 대 데벤스키 나와 있죠. 이거 네 브랜드 웬델 이것도 KBO 출신의 두산의 브랜드 웬델이 이후 나올 거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어제 애틀랜타 불펜데이 경기 하시는 거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버머 건에서 몇 이닝까지 쓰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2이닝 이상 쓰면서 3이닝까지 끌어다 쓰다가 개판 이제 사고가 나버렸죠. 홈런 맞고. 그래서 오늘도 사실 데벤스키의 이닝을 얼마만큼 끌고 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맥스 프리드가 가져가는 우위는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임에도 사실 우리가 접근하기에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매츠가 지금 타격이 니모가 지금 이번 주에 하고 말홈런 2개를 때려내고 굉장히 폭발하고 있다 보니까 알론소까지 터진 상황에서 이제 맥스 프리드 홈에서도 이 뉴욕 매츠 상대로 이 승리 투수 못했었거든요. 당시 경기는 8대1로 이기긴 했는데 그만큼 타이트한 경기 좀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거 방심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 정도, 그 정도 하면 되나요? 그리고 뭐, 딴 거 더 하면은, 뭐, 요거까지, 마이애미, 미러키, 우드러프 부상 복귀전, 뭐, 요런 것까지 해서 좀 아마 선택지가 의외로 많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프리뷰를 전체 시작해보면, 이제 애틀랜타 대 볼티모어 경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홈즈 대 로저스 나오는 경기입니다. 홈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안정적인 피칭 최근 해주면서 이 탈삼진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벌써 113K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죠. 근데 타일러 로저스 같은 경우에도 불안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안정화되면서 지금 볼티모어 마운드에서는 이 나름 다시 이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1인분 투수로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번 경기도 텍사스 상대로 결국 5.1이닝 2실점으로 제 역할 다 해줬었고 텍사스 상대로 홈에서 8이닝 무실점 피칭은 진짜 임팩트가 컸었습니다. 이 오늘 경기는 이 좌투수가 난다라는 점에서 로저스가 가져가는 이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좌투수가 나왔을 때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올슨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죠. 이 올슨과 아쿠냐 주니어가 지금 자투 상대로는 가장 면역력이 가장 좋은 타자들이고 나머지 타자들이 좀 문제인데 지금 라일리까지 그렇게 아주 홈런을 치면서 이제 애틀랜타의 타선이 조금 기폭제가 터져버린 상황에서 로저스도 방심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애틀랜타의 불펜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경기도 마찬가지였었지만 도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글레시아스 그 다음에 몬테루 지금 써야 되는 애들 다 나왔습니다. 에란데즈까지 사실 안 나온 선수라고 한다면 이제 존슨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도드 멀티인 던졌었고 어제 에르난데즈 멀티인 던졌었고 몬테로 털렸었고 마무리 상황 나왔을 때 이글레시아스를 제외한다면 사실 존슨 말고는 지금 버머를 그렇게 오프너로 쓰면서 길게 던지게 하면 불펜데이를 한 상황에서 애틀랜타가 홈즈 내려가고 자원이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네,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볼티모어 입장에서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다만 이게 구종별 지표를 조금 따지고 들어가면은 볼티모어가 홈즈에게 좀 삼진을 좀 당할 가능성은 꽤나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에 이 경기가 제가 볼 때는 어제와 같이 이 홈런에 의한 경기 양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좀 그런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저스의 지표가 아직까지 표본이 적다 보니까 이 슬러그 수치가 0.2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게 볼티모어가 좀 괜찮아 보이는데 애틀랜타의 홈에서의 타격 자체를 따지고 본다면은 이 홈즈가 보여주는 이닝 히터 능력을 더했을 때 존슨 나오고 이글레시아스까지 가면은 6
7회죠. 6회까지는 홈즈가 맡아준다 치고 7회 한 번 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넘기면은 애틀랜타가 근소한 우위로 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결국 라일리가 어제 그렇게 살아났고 올슨이 그대로 건재한 상황에서 어제 사이클링 히트를 노렸었는데 실패했죠. 사이클링 히트는 안 되었었지만 그래도 홈런 포함 3안타 2타점 경기하면서 올슨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 이 프로파가 이제 복귀를 하고 또 어제는 조금 안 좋았습니다만 제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애틀랜타의 상위 타선은 이제는 진짜 무시할 수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프로파 아쿠냐 주니어 돌아오니까 네임밸류만 따지고 보면 볼티모어 부럽지 않거든요. 아쿠냐 주니어, 올슨, 라일리, 프로파, 오주나, 알비스 해리스 2세, 뭐 심머피가 나오든 발드윈이 나오든 포수도 지금 장타력 다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고 사실 지금 이 유격수 포지션을 제외하고는 정말로 애틀랜타가 빈틈이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다시 강타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틀랜타가 정배당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이랑 워싱턴의 경기인데 어제 좌투수가 나왔음에도 보스턴은 극강의 타격을 했습니다. 이 중심이 되었었던 게 이제 로미 곤잘레스인데 로미 곤잘레스의 활약은 어차피 예견되어 있었던 활약이었어요. 어제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좌투 상대 성적 때문이죠. 로미 곤잘레스가 이번 시즌에 좌투 상대 성적이 어제 그렇게 치면서 3할 7푼 9리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표본수도 58타수나 될 만큼 충분한 타석 소화를 했었고 팀에서 가장 좌투수를 많이 상대한 타자 순으로 내렸을 때도 거의 한 5손가락 정도에 드는 표본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로미 곤잘레스가 중심이 될 겁니다. 좌투 상대로는 로미 곤잘레스가 확실한 타격 중심이 되면서 이거를 보좌해주는 게 결국 나바에즈가 될 거예요. 나바에즈.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또 깜짝 활약으로 좀 주목해야 되는 선수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이 로만 안토니 좌타자기도 하고 오늘 나름 활약이 조금 해줘야 된다. 그리고 타격감이 가장 좋아 보이는 타자는 라파엘라. 어제 경기 홈런도 대형으로 당겨가지고 발사가 굉장히 높게 때려갖고 홈런도 때리고 이 좌중간이죠. 이 좌중간으로 타고 보내는 각도 지금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준수한 편이에요. 하필 어제 꺼냈던 파커가 좌투수였고 오늘 오가사와라도 지금 오랜만에 메이저리그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데 임팩트 떨어지거든요. 얘 마이너리그의 성적만 보더라도 굉장히 조금 고전했던 지표들이 나타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리플 A에서 지금 마지막에 던진 3경기가 4.80, 15이닝 16피안타, 1피 홈런, 8자책점, 삼진은 12개, 피안타율하고 WHIP 1.33 수준으로 평범하죠.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오가사와라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타격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단 보스턴이 오가사와라와 이 워싱턴의 불펜진을 공략할 것이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그럼 크로시가 버틸 수 있느냐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워싱턴은 싱커볼 투수에 강하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지올리토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 싱커를 안 던지고 포신 패스트볼을 던지기 때문인데 크로시가 우타자를 상대로는 포신 패스트볼과 커터 승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좌타자를 상대로는 이 싱커 승부를 하는 게 이 크로시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저 뭐야 워싱턴이 싱커볼에 그렇게 잘 치면서도 좀 이게 투수를 특이점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이 투수의 피안타율이 1할 대로 떨어질 때거든요. 근데 크로셰가 지금 이번 시즌에 싱커볼을 던지면서 좌투수에게 허용한 피안타율이 1할 9푼이에요. 그마저도 지금 6월달, 5월달에는 피안타율이 1할로 떨어집니다. 그만큼 지금 좌타자에게 싱커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크로셰고 그 정도까지 지금 이렇게 특이점이 나타나는 수준이라면 아무리 이제 CJ 에브람스도 마찬가지고 제임스도 마찬가지고 뭐 싱커볼에 대해서는 타율이 뭐 3할 6, 7푼까지도 올라가거든요. 얘네들이. 그럼에도 크로셰를 좀 고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미 특이점을 나타낼 수준의 피안타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구속의
그 차별화가 되어 있죠 이미. 보통 이제 CJ 브람스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 나오게 될 아마 아메드 로사리오도 나올 거예요. 좌투수가 나오기 때문에 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 이제 제임스 우드도 마찬가지고 공략했었던 싱커볼의 대체 평균 구속들은 보통 한 94마일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됩니다. 다만 이 크로시의 싱커볼 평균 구속은 95.6마일로 최고 98마일까지 나오는 공을 던집니다. 아마 힘싸움에서 초반에 밀리는 승부하다가 이미 기세는 보스턴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거 많은 분들이 오늘 정배 생각할 경기인데 핸디캡도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필라델피아랑 신시내티인데 이 경기 어제 딱 그냥 심플했죠. 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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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런 끝이었습니다. 예, 필라델피아가 홈런 3방, 그 다음에 이제 신시내티가 윌 벤슨의 홈런 1방. 5대1로 딱 끝났던 경기였어요.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나마 어제 진짜 희망을 봤던 성적이 있었다면 이제 알렉 붐이 홈런을 때렸었고 카일 슈아버가 밀어서 홈런을 때렸었고 그러고 저 누구죠? 소우사였나? 로하스인가 소우사인가 둘 중 한 명인데 아무튼 이 또 밀어가지고 홈런을 또 때려냈던 부분인데 사실 그 얘네 둘 중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거는 중요하진 않지만 결국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렉 붐과 슈아버가 터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걔네가 터지면 중심 타선의 득점 쓸어 담아야 되거든요. 지금 하퍼가 부상 복귀를 했습니다만 하퍼에게 기댈 수 있는 부분이 크지가 않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여전히 지금도 이 트레이 터너가 치고 그 다음에 알렉 붐, 카스티아노스, 슈아버가 쓸어 담아야지 점수가 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왜 앞뒤로 해가지고 리얼무토랑 하퍼가 계속 삽질을 할 거거든요. 그 삽질을 하지 않았을 때 이게 경기가 대승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 삽질이 된다면은 경기는 의외로 타이트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체이스 체이스 번즈 같은 경우에도 지난 보스턴전을 치르면서 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나 버렸죠. 이 직구를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에서 계속해서 커트 당하고 안타를 맞고 밀리고 이제 수싸움에서 밀리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자신감 있는 빠른 공은 좋습니다만 이 슬라이더와 직구만을 던지면서 경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슬라이더를 타자들이 버리고 보스턴 타자들이 그때 직구만 노리고 들어갔었어요. 직구 타이밍에 방망이가 나오니까 슬라이더에도 이 방망이 컨트롤, 배트 컨트롤 조금만 해주면 타이밍 빠르게 잘 맞으면서 그게 이 당겨치는 타격으로 우타자들이 특히 강타를 날렸던 이 타구 성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사실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죠. 휠러는 9위에서는 체이스 번즈에게 밀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휠러도 98, 7마일의 빠른 공과 함께 이 노련미가 있는 피칭을 합니다만 체이스 번즈는 지금 가운데 집어넣기 급급한 피칭을 하고 있어요. 9위에서는 체이스 번즈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결국 이 어린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필라델피아 같은 이 장타를 때리는 강타선을 상대로 결국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때 가운데 넣기 급급한 피칭으로 실투가 경기 패인이 되게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요 필라델피아 정배 보는 거 무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토론토랑 이제 LA 인저스인데 이게 제가 어제도 핸디승은 절대 못 본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었죠. 어쩌면 그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도 타격이 좀 꺾였다고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어제도 제가 이 아델 조심해야 되고 네토 그 다음에 샤뉴엘 이 상위 타선의 타격 조심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 슈아버가 어제 경기에서도 말루기에만 2번이나 선업하면서 볼질로 좀 혼자 삽질을 좀 많이 했어요. 그거를 이제 바저가 보살로 한번 막아주고 어거지로 이제 한 점 주고 막으면서 진짜 꾸역꾸역 가다가 결국 또 이제 한 점 차 승리를 하는 경기가 되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가우스먼의 볼질 이거 진짜 초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LA 인저스가 타격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인 게 지금 LA 인저스 타선에서 아델 그 다음에 네토 그 다음 오아피 그 다음에 샤뉴엘 그 다음에 트라웃 그 다음에 워드 단우까지 해가지고 지금 타격에 있어서 지금 토론토의 컨디션과 비교했을 때 썩 그렇게 밀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가우스먼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결국에 이 볼질 때문인데 가우스먼의 스플리트에 또 방망이가 안 나오고 이게 LA 인저스가 또 볼넷으로 기회를 잡게 된다면
이거 큰 거 한 방에 경기가 기울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최근까지도 가오스먼이 이 홈에서 경기를 하면서 볼넷과 홈런에 고전을 했던 경기들이 대거 나타나고 있었고, 오늘도 사실 타일러 앤더슨 이 좌투 똥볼의 이 대명사죠, 대명사. 이 얘를 상대로 토론토 타선이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이 기량에서조차도 의심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다만 저는 그럼에도 오늘 이 9.5점의 기준점이 잡혔다라는 것은 어 이게 토론토의 타선이 터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토론토의 타선에서도 이 가장 중요한 게 이 바저예요, 바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바저가 결국 보여줄 수 있는 이 좌투 상대로의 활약, 이게 조금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까지 활약을 하면서 좌투수가 나왔을 때 이 좌투수의 공을, 바저가 아니고 클레멘트가 이 좌투수를 상대로 이 몸쪽에 떨어지는, 좌투수가 던지는 몸쪽 공에 대해서 끌어당겨 가지고 그거를 이 우측 담장을 넘기는 타격을 갖다가 굉장히 임팩트 있게 최근까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팀에서 좌투 상대로 가장 많은 홈런을 때린 게 스프링어, 그 다음이 클레멘트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클레멘트의 활약이 저는 임팩트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어요. 9.5점 기준에서도 오늘은 이 두 팀의 시리즈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번 시리즈가 언더 게임이 되고 있죠. 연장 가면서도 타이트한 승부를 하고 있고, 근데 오늘만큼은 좀 타격전 양상에서 흘러가지 않을까,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우세를 생각한다면 오늘도 토론토가 정배당 받은 것은 꺾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싶은 이유가, 결국에는 좌투수가 나왔을 때 계속해서 포수로 오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스프링거가 외야로 나가고 아마 DH로 컬크를 쓸 거예요. 그러고 컬크를 포수로 안 치거나 해가지고 아마 하이네만을 같이 쓸 겁니다. 둘 중에 한 명이 DH로 가서든. 하이네만이 좌투 상대로 성적이 꽤나 괜찮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이 쓰면서 경기 운영을 하면서 타격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가려는 운영을 이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우스먼의 볼질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또 일반 승밖에 노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결국 토론토의 우세가 예상된다라는 점은 바뀔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게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리브랜드랑 디트로이트 경기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핸디캡을 갈 거냐, 일반승을 갈 거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명분을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1차전과 2차전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점수가 더럽게 안 나요. 진짜로 정말 점수가 안 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톨킨슨이 멀티히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솔로 홈런 나왔었고, 오늘 경기도 사실 얼마만큼 득점 지원이 나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는 경기입니다. 이제 윌리엄스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결국 볼넷이거든요. 최근까지도 경기당 볼넷이 거의 한 3개 정도 평균적으로 잡고 가야 될 만큼 계속 볼넷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닝 소화가 당연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근데 불펜을 쓸 준비는 되어 있어요. 근데 결국 이제 스쿠바를 상대해야 된다는 점에서 결국 이거를 갖다가 극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디트로이트가 유리한 거는 맞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스쿠발이 최근에도 13K 맹활약을 하면서 그 엄청난 피칭을 했던 그 임팩트를 생각을 하면은, 클리브랜드 지금 타선이 이거를 스쿠바를 넘어선다는 거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고요. 오늘도 사실 조시 네일러 그렇게 치는 거 보면서 애리조나에서 왜 이제 클리블랜드가 조시 네일러 그렇게 잡지 못했나, 한 번 더 이제 조금 더 아쉬움을 좀 표하게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클리블랜드 입장에서 지금은 정말로 타격에서 지금 뭐라 해야 되냐,
보릿고개 시절이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자원이 부족해요. 스티븐 칸, 호세 라미레즈 홈런 안 치면은 진짜로 이거 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상대가 스쿠발이다. 근데 저는 이거는 뭐 디트로이트 일반승만 먹고 가면은 그냥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 욕심부려서 핸디캡까지 건드렸다가는 사실 욕심부릴 거면 이제 핸디캡이냐 언더냐인데 언더 같거든요. 저도 언더 같은데 이제 윌리엄스가 저번에도 이제 텍사스전이었나요? 볼질하다가 런 맞고 항해해서 그 볼질 때문에 실점 과해지면서 5이닝만에 4점 주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언더도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그냥 일반승만 먹고 빠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도 뭐 이게 시애틀 경기처럼 6.5점 안 주는 게 어디야 싶어요. 그러면 이제 좀 욕심 부릴 거다 싶으면 언더 생각하게 됩니다만 저라면은 그냥 일반승 먹고 빠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뉴욕 매츠 대 양키스 경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기도 구매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왜 그러냐면 이 데벤스키가 얼마나 던질지를 이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공식 오피셜입니다. 이 그 브랜드 웬델이 오늘 이제 불펜데이 매치에서 약간의 불펜데이성 경기인데 벌크 이닝을 던질 것이다라고 이미 현지 언론에 의해서 오피셜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데벤스키가 내려가고 나면 어제 이제 컵스 경기 보셨죠? 포머란츠 내려가자마자 이제 저 누구죠? 또 플렉센 다 KBO 출신들인데 플렉센 올라왔고 계속 던졌던 거 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브랜드 웬델이 던질 거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양키스 타선 상대를 버틸 수 있냐? 어제 사실 양키스가 못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다리가 안 좋았죠. 일단은 로돈이 그냥 삔또 상한 채로 경기가 시작된 게 아쉬웠어. 그거부터 문제였어요. 외야에서 그냥 잡힐 타구를 생각했던 게 떨어지면서 안타가 되면서 로돈이 마운드에서 사실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이제 감정 표출을 했죠. 이게 왜 안타가 되냐면서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불만 표시를 좀 했었고 그거 이후에 이제 볼질하다가 말루 찬스가 나온 상태에서 니모에게 말로 홈런 맞았던 게 그냥 데미지가 그냥 맥스였는데 양키스도 그 홈런으로 계속 응수를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이 홈런을 막 3방씩 주고받았는데 매치는 뭐 7, 8점이나 있고 양키스는 점수가 좀 덜 했었죠. 그러니까 몇 점짜리 홈런이 됐냐 그거의 차이였는데 양키스도 타격이 안 됐던 건 아니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다만 알론소의 멀티 홈런 그 다음에 니모의 이번 주에만 말로 홈런 2개 어제 소토도 결국에는 안타 때려냈었죠. 담장 맞추는 안타. 그 다음에 스털링 마르테 지금 요새 미쳐 날뛰고 있죠. 빈틈이 없는 겁니다, 지금. 매체 타선이. 이게 맥스 프리드라고 해서 과연 이게 장담할 수 있느냐, 이 경기를. 저는 사실 지금 매치의 홈 경기라면 이게 양키스 홈이었으면 그냥 무지성 양키스 승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 매치의 홈에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양키스가 로돈권이고 저도 양키스 승을 예상했었거든요. 심지어 어제 이제 표 쓰면서도 저는 양키스 승을 썼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매치가 그거를 이겨내고 지금 치고 있는데 사실 로돈이랑 맥스 프리드의 9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맥스 프리드의 커브는 여전히 이제 메이저리그 정상급 커브이고 구속에서도 로돈이 평균 빠른 공 한 94마일 정도 선에서 나온다면 맥스 프리드는 96, 7마일까지 뽑아내니까 당연히 힘싸움에서도 매치가 어제보다 밀릴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타이밍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지금 매치 타선을 과연 맥스 프리드가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이미 홈에서도 6이닝 2실점 피칭이가고 노디 시즌 한 다음에 팀이 불펜 털면서 8대2로 한번 이겼었던 프리드의 매치전 성적이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선발에서도 변수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당연히 안 좋은 쪽으로죠. 안 좋은 쪽으로. 근데 그 운영이 어떻게 될지도 예측할 수 없다면 사실 건드리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단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데벤스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웬델 쓴다라고 하면은 뭐 양키스 쪽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양키스도 벨린저 계속 런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지에다가 라이스 어제 홈런 쳤던 볼피 웰즈 치좀 도밍게즈 무섭습니다. 다선은. 예, 저는 일단 오버를 생각을 좀 더 하는 부분도 생기기도 하지만 선발 보고 한다면 일단 양키스 우세는 맞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다만 비추천드립니다. 이 경기는 진짜 절대적으로. 자, 그 다음에
마이애미 대 미러키 경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재밌는데 우드러프가 부상 복귀전을 가져갑니다. 이게 60일짜리 IL 수술 잘 마치고 복귀를 했는데 이슈가 있었죠. 5월 달에 이제 우드러프가 7이닝까지 마이너리그에서 책임지면서 폼을 완전히 올려서 이제 6월 달에 콜업을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한 번만 더 던지고 가자 해가지고 6월 3일 날에 얘가 딱 경기를 했는데 하필 타자가 친 타구에 팔꿈치를 쳐맞아가지고 또 부상을 당해버립니다. 그거를 이제 재활한다고 시간이 더 걸려서 이제야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31일인가 언젠가 6월 말에 이제 복귀를 다시 해가지고 3.1이닝 정도로 한 89 이상을 던지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다 회복됐다라고 해서 좀 안 좋은 성적이었지만 투구수는 다 채워주고 이제 부상 회복을 하고 이제 콜업이 된 겁니다. 다시 이번 시즌 첫 등판이에요. 이 우드러프의 기량 자체만 따지고 보면 사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몸 회복된 수준 자체도 거의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타선이 이제는 조금 꺾였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도 이 경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점수가 안 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미러키의 타선이 지금 갑자기 좀 죽어버린 케이스입니다. 최근 실제 타율만 보더라도 6월 마지막 주 때 미러키의 타선과 7월 첫째 주에 미러키의 타선은 완전히 좀 다른 팀이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치는 애들은 쳐요. 여전히 어제 같은 경우도 점수는 2점밖에 못 냈습니다. 그게 많이 아쉬웠죠. 하지만 이제 초리오 어제 4안타 경기했었고 뭐 옐리치, 콘트라스, 플레리 다 안타 맛보고 할 애들은 다 했어요. 다만 점수 내는 방식 자체가 이 몰아치기가 좀 안 되고 삼진비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미러키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카브레라의 상대로 카브레라가 지금 재고가 되면서 최근에 날뛰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전에서는 더 진짜 압도적인 피칭을 또 해주었었고 타자들이 좀 도움을 주고 있죠. 어제 침묵했었던 이 아거스틴 라미레즈가 결국 결정적인 이 2타점을 때려내고 그 다음에 스타워즈 또 홈런 때려내면서 중심 타선의 힘을 살려줬어요. 에드워즈, 산체스 이번 시즌 계속 한타 때리고 있고 로페즈가 다시 침묵했던 게 어제 마이애미가 더 점수를 못 냈던 이유인데 로페즈가 2차전처럼 또 홈런을 1차전처럼 홈런을 또 때려주고 살아난다면 오늘 우드러프도 방심할 수는 없는 경기가 될 수 있다. 다만 마이애미가 어제 경기에서 이제 퀀트리를 또 조기 강판 당했죠. 그러면서 불펜을 좀 많이 썼습니다. 어제 등판했었던 이제 바우처부터 헨리케즈,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차르였나요? 그하고 이제 다 필승조들이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또 연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숙제인데 그게 해결이 된다면은 마이애미가 오늘도 할 만한 게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흐름 자체는 이게 초기 발매 당시에는 마이애미랑 미러키가 동배당으로 발매가 됐어요. 근데 이제 미러키 쪽으로 배당이 한 0.1배 정도 빠지면서 약간 정배 방향으로 기울었고 국내에서도 미러키 배당이 좀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삭감이 좀 많이 된 채로 발매가 되어 있다라는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오히려 하지만 마이애미가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우드러프도 부상 복귀전이고 그리고 미네소타랑 템파베이인데 어제 개판이었죠. 이게 저는 아직도 의아합니다. 거기에서 왜 이제 켈리를 꺼냈는지 템파베이가 너무 방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그 동점 홈런을 맞으면서 경기가 한순간에 분위기가 바뀌어버렸고 결국에 템파베이가 그 점수 차를 못 지키면서 끝내기 역전패를 당해버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라이언 대 라스무센, 조라이언이 이미 템파베이 원정에서 한번 승리 투수가 되었었고 이제 라스무센의 피칭은 지금의 템파베이에겐 가장 안정적인 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투수전 양상을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되어 있어요. 미네소타는 이렇게 계속해서 타격을 올리고 있음에도 이 최근 6경기 동안 리그 전체 타율 꼴찌 수준의 타율을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고 이제 치는 애들이 지금 베이더 어제도 그냥 결국 1차전도 마찬가지였어. 베이더의 홈런 2방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 결정적 그 3런 한 방이 점수를 만들어내면서 미네소타가 타격이 되었던 거고 사실 1회 출발부터 좀 안 좋았었거든요. 벅스턴의 타구도 그것도 사실 실책이었죠. 실책으로 그렇게 된 출루가 된 상황이었었고
타격 수치를 따지고 본다면은 지금 미네소타의 타선에서 라스무센의 공을 공략할 수 있는 타자는 딱히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벅스턴 말고는. 그래서 오늘도 투수는 양상이 될 건데 결국 조라이언이 템파베이의 타선을 버틸 수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조라이언의 공에는 특이점이 있다라고 분명히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었어요. 릴리스 포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스트라이드 폭부터 시작해서 이 작은 키에서 낮은 쪽에서 이제 놓아 쏘아버리는 공이 타자가 볼 때는 떠오르는 것처럼 보게 만들어서 헛스윙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템파베이에게도 또 다시 한번 먹힐 것이냐, 뭐 그게 오늘 경기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래나 저래나 뭐 기준점 낮아도 언더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그래도 저는 우세한 쪽은 여전히 템파베이가 전력상으로 볼 땐 타격 전력이나 이런 걸 보면은 템파베이가 더 우세하다라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콜로라도랑 화이트삭스인데 사실 이거 제가 어제 주력 조합에 어제 표 받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언더를 주력 조합에 드렸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코멘트를 써드렸었죠. 이거 디트로이트랑 토론토는 그대로 똑같이 주력 드릴까 하다가 일단 이거 쓴다고. 근데 가실 분들은 디트로이트로 바꿔 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제가 언지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가신 분들은 참 다행입니다만 이게 초반에 터지나 싶었더만 이게 굳혀져요. 이게 살살살살. 그러다가 막판에 이제 11점짜리 딱 나는 이제 솔로 홈런 하나 추가가 되면서 콜로라도에서 이대로만 제발 끝나자 했는데 결국에는 끝끝내 이거를 갖다가 9회에 더 점수를 내면서 이게 9회에 또 홈런 한 투런 홈런 터지면서 화이트삭스에서 10대3 오버가 극장 오버가 나버렸습니다. 너무 아쉬웠었는데 지금 화이트삭스 어제 경기하는 거 보면서도 치는 거 보는데 와 졸라 잘 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잘 치는데 돌랜더 상대로 오늘도 그렇게 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너무 잘 쳐요. 너무 그냥 이거 화이트삭스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쳐요. 타이밍이 어제 사실 마르케즈가 못 던진 공들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타이밍을 너무 잘 맞추고 잘 치는, 특히 터크먼이 미친놈입니다. 터크먼이 어제 경기에서 칠 때마다 진짜 정말 잘 쳤었고 사실 어제 이 화이트삭스의 타선이 풀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이 몽고메리라는 루키 때문이었어요. 얘가 이 데뷔를 하고 나서 화이트삭스에서 이제 데뷔를 하고 경기를 총 이제 어제 이번 시리즈에 데뷔를 해가지고 어제 이제 두 번째 경기였었는데 첫 번째 경기에서는 볼레출로 한 번만 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경기만에 어제 4만타 경기를 하면서 진짜 좌타자로서 이 피지컬도 살짝 굉장히 좀 단단한 모습의 이 타격을 또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 화이트삭스 입장에서는 이런 루키가 해줬을 때 기대값이 생기니까 이거 화이트삭스가 이걸 기반으로 지금 이제 다시 좀 반등세를 좀 차려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당연히 소사의 홈런도 임팩트 컸었죠. 다만 제 눈에 보였던 거는 터크먼이랑 몽고메리였습니다. 진짜로 나올 때마다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스미스 대 돌랜더는 뭐 100마일까지 던지는 빠른 공을 던지는 이 콜로라도의 이제 투수 중에서는 루키 거의 1번 투수이고요. 굉장히 잘하는, 공은 좋은데 홈에서는 굉장히 두들겨 맞는 모습이 또 나오고 있죠. 이미 해외에서 구매율은 돌랜더 믿고 이제 콜로라도 구매율로 좀 몰리고 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제 경기를 본 상황에서는 이게 프리먼이라든지 아니면 에스트라다, 모니악 이런 애들한테 홈런 좀 맞는다고 해도 이거 화이트삭스가 과연 질 경기인가 생각이 듭니다. 안 질 것 같아요. 타격하는 거 보면은 진짜로 공을 갖다가 보고 치는데 어제 마르케즈가 읽힌 건지 읽힌 건지 아니면은 그냥 마르케즈가 병신인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공을 보고 쳐요 지금 화이트삭스가. 그래서 지금 이 시리즈에서는 이 화이트삭스의 타격을 절대 무시할 수 없지 않나. 아무리 이 경기가 지금 수입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이거 콜로라도 승 보기가 꽤나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화이트삭스가 꽤 유리해 보인다. 스미스 정도 피칭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애리조나 대 캔자스시티. 이거는 이제 변수가 생겼죠. 이제 어제 애리조나가 이기긴 했습니다만 사실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이제 이 케빈 캐롤을 이제 일찍이
복귀를 시켰습니다. 사실 복귀가 더 일주일 이상 더 걸릴 걸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깜짝 등장을 하면서 캐롤이 돌아왔는데 타선에서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못 해줬었는데 페르도모, 그 다음에 조시 네일러, 그 다음에 수아레즈랑 구리엘 주니어였죠. 그리고 중심 타선에서 타격이 되면서 점수가 좀 났었고, 이 캔자스 시티의 타격이 침묵하면서 어제 넬슨이 5.1이닝 퍼펙트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완전히 그냥 틀어막혔었죠. 각 잡고 던지니까 넬슨 어제 삼진 잡았던 제일 빨랐던 공이 98마일까지 찍히면서 이악로고 던졌던 피칭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데스클라파니 이거 언지가 없어요. 지금 얘가 그냥 이제 불펜 선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말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당장에 이제 선발 투수다라고 발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얘가 얼마나 던질지를 몰라요. 정말로. 그게 오늘 최대 변수가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애리조나 타선에서 캐롤이 어제 공좀 받고 오늘 정신 차려주면 애리조나 타선 폭발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조슈넬로 다시 돌아와 있고 문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실 한 명 빠진 게 이제 모레노인데, 모레노 빠진 상태에서 지금 이 맥켄이 포수로서 다시 갑자기 딱 치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맥켄이 그렇게 타격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전을 제외하면은 이제 기용됐었던 경기에서 모두 안타를 기록해서 최근 4할의 타율을 5경기 동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이 맥켄인데, 오늘도 지금 베테랑 포수들이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전 이거 포수하니까 생각났는데, 이거 애틀랜타가 정배당을 받은 이유도 그것도 중요합니다. 어제 경기하다가 5회인가 그 홈에 세도하는 그거를 막으려고 하다가 게리 산체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산체스가 교체 아웃 됐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볼티모어가 포수가 지금 부족해지는 게 러츠맨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게 좀 데미지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이 좀 애틀랜타 쪽으로 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요거도 지금 그렇게 모레노가 빠진 상황에서 이제 맥켄이 그렇게 타격을 받쳐주니까 애리조나가 타격이 풀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애리조나의 타격은 일단 제가 볼 때 로렌제는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습니다만 결국 이 캔자스 시티의 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이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데스클라파니에 대해서. 데스클라파니는 선발 경험이 있는 선수, LA 인저스에서 사실 모자 쓴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애리조나 모자인데 얘가 LA 인저스 아니다. 얘 샌프란시스코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선발 몇 번 경험이 있었던 불펜 자원, 롱릴리프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던지면 3이닝에서 제가 볼 때 4이닝 못 던질 것 같은데 오버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까지도 뭐 파스칸티노나 바빗 주니어나 뭐 이렇게 침묵할 것 같진 않아요. 어제 넬슨이 그렇게 삼진을 매겼던 98마일의 공이 바빗주를 상대로 복판에 그냥 힘싸움 해갖고 그걸 이겨냈던 경기를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정도 힘싸움으로 데스클라파디가 밀어붙일 수 없고, 원래 길게 못 던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애리조나의 부진한 불펜진이죠. 이 뒷구멍이 너무 안 좋은 헐거운 이 애리조나라면 오늘 경기에서도 뒷심에서 캔자스 시티가 좀 추격하는 양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준점은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선택지는 제가 볼 때 굳이 건드린다면 오버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먼저 하게 됩니다. 이 경기. 그 다음에 다저스 대 휴스턴, 이게 제가 발데즈 나온 경기 에서 부분도 있죠. 사실 그거 부분도 있었지만 휴스턴 역배승을 보기도 했었는데 섣불리 손이 안 갔던 건 결국 다저스의 홈이었다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쉬안대 그 다음에 귀스토 예상을 합니다만, 이 귀스토 얘도 의외로 새 가슴이거든요. 얘도.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기스토가 나올지 안 나올지 사실 장담할 수 없고, 기스토랑 세트로 다니는 놈이 있어요. 그 좌투수 소사라고. 걔가 나오고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그런 해당 경기에서 휴스턴의 성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표상 걔네들이 나오는 이 귀스토랑 소사가 나오는 경기
윈즈가 나오는 경기, 이런 경기에서 휴스턴의 승률은 분명히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다저스가 얼마만큼 초반에 털어줄 수 있냐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지금 휴스턴의 타격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계속해서 알투베를 상대로 이렇게 야유를 하고 다저스 스타디움이 좀 홈발을 좀 앞세우곤 있습니다만, 휴스턴 타선이 기죽지를 않아요. 예, 그만큼 지금 다저스가 완전히 방심하고 경기할 수는 없는 경기가 되어버린 상황이다. 이것도 기준점 높죠. 타격전 아마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늘 이제 뭐 오타니가 또 홈런 때릴 수도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오타니, 어제 활약했던 뭐 로하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중심 타선에서 뭐 윌 스미스 나오면 윌 스미스, 아니면은 어제는 못했었지만 프리먼까지 지금 타격에서 잠재력을 보여줘야 되고, 사실 어제 경기 페이는 무키베츠가 8회였나요? 무키베츠가 장타를 치고 이제 2루에서 멈추면 무사 2루 찬스인데 무리하게 3루 갖다 뒤졌고, 그 다음에 나왔던 이제 알튜베는 3루타에 성공을 하면서 점수 추가 점수 벌렸던 게, 그게 결정적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타격 컨디션은 무키베츠도 올라와 있다면 다저스랑 휴스턴 경기는 오늘도 타격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게 됩니다. 저는 비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애틀과 피츠버그의 경기인데,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피츠버그의 불펜진이 폼은 못 썼는데 네, 써놓으시면은 네, 여기로 쪽지를 보내드릴게요. 네, 요건 쪽지로 보내드릴게요. 네, 거기에 싸놓으시면. 아무튼 말 이어가면, 지금 피츠버그가 투수 노름을 제일 빡세게 하고 있는 이제 팀이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도 폴스킨스 나오고요, 컵이 나오는데, 문제는 피츠버그의 타선이죠. 타선이 원정 오자마자 그대로 침묵하면서, 지금 어제도 사실 시애틀도 잘한 건 아니었어요. 윌리엄슨의 이제 결승타가 나오면서 1대0의 똥줄 승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계속해서 칼날리에 대한 견제가 나오고 고의 사고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없어졌었고, 사실 저는 어제 이 솔라노 선발 기용 안 됐던 것도 좀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될지는 사실 또 두고 봐야 됩니다만, 아마 폴스킨스랑 커비의 피 튀기는 투수전이 될 거라는 것은 일단 생각은 해야 됩니다. 기준점 6.5점 납득됩니다. 충분히 납득이 돼요. 근데 이게 오늘 이거를 갖다가 폴스킨스 정배당을 주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폴스킨스가 이 데뷔전 때만큼의, 데뷔 후 한 두세 경기 때만큼의 임팩트가 지금은 없어요. 그때 당시에 폴스킨스 데뷔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1마일, 102마일을 갖다 밥 먹듯이 꼽아대는데, 요새 폴스킨스 공 보면은 한 97, 8마일 던지거든요. 그리고 위닝샷을 한 100마일 정도 뽑아내고 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사실 폴스킨스의 그런 공은 이제 폴스킨스의 그 뭐지? 이름이 뭐더라? 스플릿 투심이랑 체인지업이랑 섞은 그 구종이죠. 그 90마일이 넘어가는 아무튼 그 바깥으로 휘어나가는 공. 그걸 이제 폴스킨스가 개발했다고 하면서 쓰고 있는 공인데, 그 공에 좌타자들이 방망이 헛스윙이 안 되면은 의외로 이게 시애틀도 큰 거 한 방울 낸 점수가 더 기대값이 클 수가 있어요. 커비가 지금 제정신 차리고 이제는 안정적인 피칭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커비 공 보면은 커비도 정말 매섭습니다. 98마일까지 던지면서 최근 2경기 연속으로 6이닝 1실점 피칭했었고, 완전히 좀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타선의 지원이 나오냐 못 나오냐의 차이라고 한다면, 양팀 폴스킨스는 크게 리드하지 못하는 경기에서는 감독이 그 무리를 안 시킵니다. 빨리 강판을 시켜요. 그냥 무리를 안 시키고, 이 경기 좀 어렵겠다 싶으면은 그냥 불펜들 빨리 올리고 5이닝 주고 내려버립니다. 후반 싸움 가면 또 오늘 같은 경기 양상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시애틀이 저는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배당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2.5 프레임 가면은, 시애틀이 2.5 프레임 가면은 그냥 무리 없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경기이기도 합니다. 폴스킨스 정배당 맛이 없어요, 이 경기는. 제가 볼 때는.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컵스 세인트루이스인데, 이건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일단 비 옵니다. 강수확률 48%입니다, 이 경기. 그래서 100% 거의 제가 볼 때 90% 확률로 이제 경기 지연이고요.
진행될 확률 제가 볼 때 반반이에요. 50%. 근데 어제 경기 이제 결승타 와 그 전 진짜 병신 진짜 미친 놈들인 줄 알았어요. 그 감독이 켈러가 그렇게 쳐맞는데 안 받고 끝까지 쓰는 거는 무슨 똥꼬집인지 이해가 안 됐죠. 근데 이제 세인트루이스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포조 대타 바로 3런 홈런 갈겨버리면서 경기 뒤집었고 컵스가 한 방 따라잡았지만 결국 8대 6으로 컵스는 열심히 따라갔다가 이제 경기 그대로 역전패 당해버렸던 피트 크람스트롱이 그 말루였나요? 삼진 당했던 거 그거 기회 못 살렸던 게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컵스 입장에서는. 근데 뭐 어제 당연히 이제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부는 양상에서 이 국민픽은 오버였습니다. 컵스 승이 아니라 정배 승이 아니었어요. 어제는. 그래서 오늘은 근데 바람이 역풍입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 비 오고요. 보이드 때 이제 패드인데 이래나 저래나 이거 진행이 되면은 당연히 컵스가 유리해 보여요. 이미 페디의 이제 피 홈런 억제 능력은 이제 좀 까발려졌다라고 보면 될 정도로 최근에 홈런을 많이 맞고 있고 아무리 바람이 역풍이 분다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인 타격 능력에 있어서 지금 어제같이 세인트루이스가 리브레토어 제가 말씀드렸죠. 좌투 상대로 컵스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페디 우투수 나오면은 좀 그게 컵스 타선이 좀 정상화가 될 거예요. 진행이 된다면. 컵스가 좀 유리해 보입니다만 저는 이런 거 베팅한 거 절대 비추천입니다. 비 오는 경기는. 그리고 이제 세인디에고랑 텍사스 경기 저는 이거 어제 언더 봤습니다. 언더 봤는데 겨우 보났죠. 일단 스미스의 홈런으로 게임이 시작됐고 텍사스가 이제 랭포드가 복귀를 하면서 라인업이 이제 다시 좀 단단해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이터 나오는 경기이고 세인디에고는 하트 나오는 날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가 오늘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샌디에고가 내일 할 수도 있나? 일단은 샌디에고 홈에서 이제 애리조나 시리즈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매니 마차도의 2000안타가 D-2입니다. 오늘 이제 어제 안타 한 개 때려냈고 이제 오늘 멀티 히트를 치게 되면은 이제 매니 마차도의 2000안타 이 축하 세레모니가 또 한번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샌디에고가 이 마차도가 오늘 좀 집중력이 좀 좋을 거란 말이죠. 예, 마차도가 대충 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기록을 이미 의식하고 있고 경기장에서도 계속 그 종이 붙여다가 이제 카운팅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미 다 의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마차도가 경기 집중력이 올라갈 거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라이터의 9위를 생각하면 사실 많이 치는 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하트가 나오면은 뭐 그게 사실은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적용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KBO에서 막 제구가 그렇게 좋았다라고 메이저리그에서도 소개를 했던 하트였었고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을 강점을 살려가지고 샌디에고는 경기 운영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트의 실질적인 이번 시즌 성적은 2승 2패 6.66으로 너무 조금 성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오늘 경기에 가장 좀 불안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실제 마이너리그에서조차도 지금 이번 시즌에 계속 이제 트리플 A 내려가서도 WHIP가 1.61까지 기록될 만큼 좀 얻어맞고 있었습니다. 볼넷도 그렇게 관리가 잘 된 것도 아니에요. 총 39.1이닝 소화하면서 마이너리그에서도 21개의 볼넷이 나왔었고 이 삼진율도 떨어지고 하트가 별로란 말이죠. 지금 이제 시미언이랑 코리시가 살아있고 조시 스미스 잘 치고 있고 랭포드 복귀했고 지금 어제 이제 히가시오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텍사스의 타선이 조금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이면 이 선발 싸움에서 텍사스가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나. 왜 이게 텍사스도 그렇고 샌디에고도 그렇고 서로 불펜진의 힘이 괜찮아요. 근데 어제 경기에서 텍사스가 이제 암스트롱이 어제 또 나왔죠. 그 암스트롱, 가르시아, 밀러, 잭슨은 연투가 안 나오고 가르시아, 암스트롱, 밀러가 이제 못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불펜 자원이 좀 많이 부족해져요. 텍사스가 그 부분이 좀 거슬리긴 합니다만 타격에 있어서 밀리는 싸움은 하진 않을 것 같다 싶어요. 이것도 지금 텍사스가 역배받았는데 2.5 프랭 가면은 배당은 맛이 없어도 이게 터지진 않을 경기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 경기 애틀레틱스 대 샌프란시스코의 경기인데 요 경기도 이제 재밌는 게
초기에 이게 발매가 되었을 때 애틀레틱스가 해외에서 2.14배가 발매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가 1.75배로 발매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1시간 뒤에 곧바로 배당 변동이 생기면서 이제 0.2배당이 상승이 되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배당이 1.95 그리고 애틀레틱스 배당이 1.94 반반 배당이 돼버렸어요. 국내 배당이랑 별 차이가 없죠. 국내도 1.76, 1.76 동배당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버드송 대 로페즈인데 로페즈가 최근에 진짜 미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냥 얕잡아 오다가는 큰 코 다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어제 이제 샌프란시스코도 이제 체프먼이 복귀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윌리 아담스가 진짜로 멱살 잡고 팀을 끌고 가고 있는데 이정우도 어제 말로에서 사실 땅볼 치고 죽은 거는 너무 아쉬웠었지만 안타 쳐서 이제 윌리 아담헤즈가 타점 올릴 수 있게 밥상 깔아주는 역할을 해서 또 제 역할 한번 했던 경기가 되었었는데 애틀레틱스의 타선이 사실 어제 웹 나왔으니까 당연히 못 칠만 했어요. 당연히 못 칠만 했습니다만 버드송은 상황이 다르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애틀레틱스가 저는 의외로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도 기준점이 10.5점이 잡힌 것부터가 로페즈의 페이스를 무시하기보다는 이거 그냥 샌프란시스코의 버드송을 좀 저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략이 당할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지표를 따지고 보더라도 이 샌프란시스코가 보여주는 성적으로는 로페즈 그러니까 좌투수를 대상으로 해서 샌프란시스코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수치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특히 윌리 아담에즈가 좌투 상대로 쥐약입니다. 지금의 이 윌리 아담에즈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계속 몇 경기 동안 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 좌투 상대로 OPS가 0.427, 타율이 1할 4푼입니다. 86타석 거의 정경기 나왔어요. 그리고 그 장타 쳐야 되는 뭐 플로레스도 2할 1푼 1리, 이정우는 뭐 거의 비슷비슷하고 그 다음에 어제도 잘 쳤었죠. 땅에 쳤던 이 베일리도 1할 8푼 9리 치고 있고요. 어제 또 결정적인 타격을 하나 했었던 그 와이즐린가? 걔는 이제 표본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 체프먼이 그나마 좌투 상대로 강한데 과연 이 친정팀을 상대로 어제도 이제 스탠딩 오베이션을 좀 받았죠. 체프먼이. 근데 체프먼이 그거를 살려가지고 좀 한 방을 친정팀에게 매겨줄 것인가, 이게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체프먼을 제외하면은 좌투수에게 강한 팀이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가. 그런 상황에서 그냥 평범한 버드송 꺼내가지고 경기하다가는 이거 그냥 뭐 또 클라크, 그 다음에 루커, 소더스트롬, 제이콥 윌슨, 이런 애들한테 그냥 한 방 홈런 맞고 경기 휘청휘청거릴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애틀레틱스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경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전체 프리뷰 끝날 것 같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매츠 경기, 그 다음에 미러키 경기, 그 다음에 애리조나 경기, 다저스 경기, 컵스 경기, 샌디에고 경기, 변수 있는 경기들이 많아요. 지금 TBD 걸린 경기들부터 시작해서 오프너 쓰는 경기, 불펜데이 하는 경기, 거의 이제 선택지가 반토막 나는데 거기에서 똥배 경기, 필라델피아, 보스턴, 디트로이트 빼고 나면은 나머지 경기들에서 사실 선택지 그렇게 많지가 않은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날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배당 좀 아쉬워도 그냥 벌고 가는 거를 어, 먼저 생각하고 가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더 합니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승입니다.